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외로 나왔는데 국회가 아닌 또 저희가 가평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최춘식 의원님과 함께 가평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포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가볍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가평 주민 여러분, 또 포천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적지 가평, 목적지 포천을 추구하는 국회의원 최춘식입니다. 오늘 가평에 참 산자소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곳에 와가지고 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곳, 가평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지금부터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저희가 또 이곳에 온 이유는 특별히 또 가평 에덴 벚꽃 축제를 또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시민분들과 많이 만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개장 직전에, 개막식 직전에 여기 왔다 갔는데 네. 이 에덴 벚꽃 축제는 비단 뭐 우리 가평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기 횟수를 거듭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 내에 홍보가 많이 돼 있고 네. 또 포천까지도 홍보가 돼 있고 해서 여기 그 가평 군민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만큼 여러 곳에서 서울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그 명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벚꽃나무도 점점 더 커가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평 홍보하는데 아마도 중시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포천 가평의 또 이전 활동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그랬었죠.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왔는데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 안보다 47억 원을 증액해서 또 국비를 받으셨다고요. 예, 이제 요거는 저희 수치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가끔은 제가 자료를 좀 봅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네네. 우리 포천 가평의 예산이 6,289억 원이 반영됐는데 여기는 당초 예산보다가 47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것은 사실 지역의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상임위도 상임위지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예산 확보에 조금 유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데 설악면과 이 청평면을 잇는 호명산 터널을 건설을 또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좀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호명산 터널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서관통도로의 그 축이 됩니다. 물론 현재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화도로 이어지긴 하지만 가평을 통과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명산 터널은 사실상 서쪽에서는 37번 도로와 연결돼 가지고 바로 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소위 말하는 동서관통도로의 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에 이 부분을 정확히 건의를 하고 필요성을 제기해서 제6차 국토국지도 그 건설 계획이 2026년도에 발표가 되는데 그때 우리 가평에 호명산 터널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하는 상태에 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1순위 사업으로 지금 사업 건의는 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성사시켜 가지고 동서관통도로에서 가평의 역할을 좀 더 증대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목적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도하고 이제 남양주 춘천 가는 길 쪽에서 가평으로 빠지지 못해서 사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좋은 곳을 잘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들어보니 그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국토부하고 논의를 좀 해보셨나요,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저희 국토부를 방문해서
장관하고도 그런 상황에 대한 거 필요한 거 지금 이 부분은 정확히 국토부에 인지가 되는 사안이 거기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답변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2026년도에 발표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교통과 더불어서 지역 하면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육은 뭐 포천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인구가 적은 그 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도 상반기에 또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정이 돼도 어떤 부분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일까요? 예, 저희들이 뭐 발표도 해주고 보도자 내긴 했지만 다 인지가 되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가평군에 총 23억 1,200만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업에 배정이 됐는데요. 하나는 가평 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19억 8,400만 원을 배정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조정고등학교 계단실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설치 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대해서 이것이 좀 더 위생적이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안락하게 또 포근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현대화 사업은 꾸준히 학교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열악했던 거를 이번에 뭐 일시에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고등학교 계단실하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학생들이 좀 불편한 학생들도 있고 이런 거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이 계단실하고 승강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줘야만 학교에 찾아오시는 분들 또 이용하는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여기다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에도 이런 것이 우리가 교육부 사업 중에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좀 더 주력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승강기가 있는 학교가 진짜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몸이 좀 불편한 학생들 이렇게 다니기 편하도록 하는 그런 또 승강기 설치가 학교에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안 돼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또 빨리 또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서둘러 설치가 돼서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국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포천시도 철도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한 또 사업 예산이 대거 또 반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철도 말씀하시죠? 네네, 철도입니다. 그 철도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제 그 광역철도하고 그다음에 GTX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옥정하고 포천 사이의 철도를 개설한 데서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45억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GT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과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천 쪽으로 들어오는 거 소위 말하는 남양주를 거쳐 들어오는 거 4호 GTX 4호 그 선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대진대학교 이 의과대 유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대진대 교육 인프라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의료까지 이렇게 신경 쓰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맞죠. 이게 교육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 인프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이냐? 우리나라 전국 평균을 보게 되면 2.4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북부 쪽은 그 평균을 내보면 1.6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젊은 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 있냐면은 군 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군인들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료 혜택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이쪽에
의대 설립이 되면서 네. 이미 그 대진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의료기관, 네. 재생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동두천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진대학교의 의대 설립 인가를 받으면은 네. 바로 연결되는 그런 그 의료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네네. 근데 지금 그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 가지고 네. 대진대학교가 그 인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벌써 그걸 뭐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거지 못 받고 있는데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북부 쪽에 취약한 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좀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라도 대진대학교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와 우리 네.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의료 그 의과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현재 3,058명으로 지금 딱 규정이 돼 있는데 네네. 그 정원을 더 늘리게 되면은 네. 아마도 대진대학교가 취약한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대진대학교 우리 총장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저희 당 내에서도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 네. 대진대학교 의대가 좀 설립이 돼서 네. 현재 그 병원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취약한 북부 쪽의 의료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확충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의료의 복지를 네. 좀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부분이 취약하다는 얘기는 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리고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도 다른 지역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포천은 또 대진대 의대 설립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의료를 좀 취약한 부분을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현재 의대 정원 현재 인원 3,058명을 예. 늘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현재 3,058명인데 예, 이거보다 더 늘려야 된다. 네네네, 더 늘려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건의를 하시고 예. 또 설립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네, 하시니까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네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주민분들께서는 좀 더 의료 부분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국비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국비를 또 따로 보시면 어떤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집중하셔서 좀 추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뭐 SOC 부문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이나 발전 부분을 다 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려해서 예산 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평군 국비에서는 첫 번째는 제2경춘국도에 대해 가지고 76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예산이고요. 네. 총 사업비는 2,86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지역 내에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쓴 거기 때문에 네.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는 사업의 일원으로 이제 765억을 네.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 옥천에서부터 가평 설악까지 국도 그 선양 개량 사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14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양평 서종에서 네. 가평 그 설악까지 국지도에 대해서도 14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건 바로바로 진행이 될 사항들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가평경찰서가 너무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네. 이것을 위해서 신축 건물비를 해가지고 4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평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평 수력발전소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가평 행복구장 보수 사업을 해가지고 총 11억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네. 예, 적극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좀 더 다른 데보다 취약한 만큼 네. 가평 지역의 네.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또 발전적인 방안 또 필요한 것을 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예, 가평군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이 다 그 시설 노후화 혹은 도로 예. 노후화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실제 반영이 안 돼서 많이 열악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니까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국립수목원 이 부분도 사실 노후화 부분인데요. 수목원 하면 또 되게 유명한 저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목원인데 이 부분을 또 힘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수목원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저기 국가정원원에서 관리하는 게 3군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포천에 있는 광릉수목원은 네. 국립수목원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산림청에 직접 관리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내소라든가 탐방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설들 보면은 우리가 좀 보기 힘들 만큼 아주 노후화돼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34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예. 이제 매년 단계적으로 해 나갈 텐데 지금 금년에 확보한 건 12억.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년에 해 나갈 사업들이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주변에 있는 8계리 이장님들을 거기에 모셔서 네. 식목일 행사를 같이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목원이 달라질 것이다. 네. 그리고 수목원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혐오 시설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용납을 못한다. 이제 이렇게 네.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지난번에 말씀 한번 나눈 것처럼 의정부의 그 쓰레기 그 소각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함께 공조해서 어쩌면은 그 화재로부터도 이것이 보호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말끔하게 국립수목원이 단장을 하고 또 오시는 모든 우리 국민들, 고객분들께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취재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창고 안에 시민분들께 그리고 이제 오신 관광객분들에게 다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거기 이렇게 꽉 차 있더라고요. 그게 좀 더 넓어지고 리모델링이 되고 새로 들어온다면 그게 오픈돼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우리가 같습니다. 그 산림으로 인해서 그 목재나 산림으로 인해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다 못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좀 확충이 되고 좀 더 모셔서 그 브리핑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 또 실습 공간까지도 한번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이고 그렇게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마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산림에 대한 이해, 산림 정책에 대한 이해, 또 전략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 다 함께 어우러져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지난번에 뵀을 때 그 목적지가 되는 포천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이제 가평은 또 어떤 청사진을 또 제시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역구를 가평과 포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과 포천이 지나가는 곳이 아닌 목적지 가평, 목적지 포천을 추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평, 포천 주민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가평 군민 여러분,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비전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평과 포천이 지나가는 곳이 아닌 목적지가 되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목적지 가평, 목적지 포천을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과 여건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안을 가는데 들리는 곳이 아니고 가평만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그리고 포천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와 같은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최춘식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가평과 포천에 대한 지역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또 봄꽃 축제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도 또 조만간 또 만나 뵙는 시간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 목적지 가평 포천 하시니까 제가 목적지가 되는 가평 포천 하면 화이팅! 한번 하시고 끝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목적지가 되는 가평과 포천 화이팅! 화이팅!